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남녀 불문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쟤 지금 나한테 밀당하는 건가? 아닌가? 잘 나가다가 짜기 식은 건가? 싱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이 썸이나 연애에 어느 정도 밀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 밀당은 연애할 때만이 아니라 마케팅할 때도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욕구 자극의 방법이라는 거야. 상품보다 리미티드 에디션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의 행동이 애매할 때 제가 혹시 나한테 밀당하는 건가? 아주 혼란하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이야기. 저 사람이 밀당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빠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저 사람 반응에 쭈그러들지 않을 수 있어. 첫 번째, 밀당하는 사람은 5배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옛날 1억 5천만 년 전에 둘리가 꿀 빨던 시절에 괜히 연락 5분 늦게 하고 10분 늦게 하는 밀당은 한 번쯤 해본 적 있잖아요. 그지? 이때 우리는 11시 36분에 온 카톡 소리를 듣고 11시 40분에 확인해야지? 라고 하지. 11시 42분에 확인해야지? 하질 않아. 왜? 시간에 있어서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는 숫자들은 5배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을 때 우리 5시 20분에 만나. 아니다. 넉넉히 30분에 만나자. 이러고 있지. 우리 5시 13분에 만나. 아니다. 넉넉히 17분에 만나. 라고 하지 않는 거야. 의도적으로 시간차 밀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카톡을 확인하고 답장할 시간을 정해놓는 사람들도 이 5배수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카톡 확인에 텀이 있다가 답장을 보낼 때는 늘 5분, 10분, 15분, 20분 단위로 온다? 심지어 그게 몇 번씩 반복돼. 그러면 조선시대 밀당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직도 이런 보릿고개 시절 밀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저 사람의 밀당은 결국 우리가 자기를 좀 더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 밀당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쭉 밀리게 될까봐 지들이 더 쫄려한다고 막 호들호들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차 밀당을 할 때도 1시간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답장하고 있는 시간에 지네들 피가 막 바짝바짝 마르거든. 그래서 6시간 30분 뒤에 온 답장을 보고 이야, 5배수네? 얘 밀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정신승리하면 우리는 헛스윙을 계속하게 된다.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후진. 다른 우물 파러 가야 돼. 알겠지? 두 번째, 얘 분명히 카톡은 아니랬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더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관성이 없어질 때는 딱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장을 치고 있거나 밀당을 하고 있거나 자존감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아주 카톡을 할 때는 이제 고백만 하면 딱 될 것처럼 분위기가 달달한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면했을 때는 좀 무신경한 것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 경우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막 혼란스럽게 된다고. 굳이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 3가지의 다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스펙은 우리 메린이들한테 장착됐다고. 근데 경험치가 너무 적어. 그래서 확신이 없어. 그런 메린이들은 잘 들어야 된다.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카톡으로 연락했을 때는 서윗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 지가 먼저 연락이 올 때는 서윗하게 군다. 이렇게 온라인에서조차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어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씹어러 유사 연애로 외로움을 채우고 필요 없을 때는 쿨레 펄펄 풍기는 거거든. 이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후진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잖아? 이미 너무 좋아져 버렸어. 그런 분들은 어장 전환 영상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밀당인 경우, 가벼운 밀당으로 이걸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에서 우리를 당기고 오프라인에서는 미는 거지. 그럼 우린 자동적으로 궁금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대체 뭔지 알고 싶어져. 흥미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당기면 돼요. 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해서 귀엽게 밀당하고 있는 거니까 눈치채고 당겨주면 연애 시작. 끝난다고. 제일 마음 아픈 마지막 경우는 카톡할 때는 자신감 뿜뿜 치명적인 캐릭터로 다가오지만 정작 오프라인에서는 쭈글쭈글해져서 온라인, 오프라인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람. 이 사람 눈에 우리가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스스로 쭈그리 프레임을 입는 거야. 그때 너 정도면 너무 괜찮지.
너니까 괜찮아. 같은 멘트로 자신감을 좀 넣어줘. 그럼 곧 여자든 남자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행동해 올 테니까. 세 번째, 진짜 거절, 가짜 거절 구분하는 방법. 헤어지기 아쉬워서 우리 집에 라면 먹고 갈래? 우리 여행 갈까? 이렇게 던졌는데 거절이 딱 나온다. 여기서 바로 꼬리를 내려야 하는 건지 한 번 더 던져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남녀 불문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곧바로 안 돼 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단호박이 아주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 사람의 신념, 의지. 그러니까 두 번 묻지 말아요. 우리가 너무 짜쳐 보이니까. 근데 내가 물었을 때 안 돼 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 눈동자의 위치에 따라 어느 쪽 뇌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하잖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런 걸 읽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뭔가를 던졌을 때 아까처럼 눈동자가 위로 잠깐 머물렀다가 거절이 나온다. 이런 경우라면 라면 먹는 상상을 해봤는데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야. 집에 늦는다고 핑계를 대기에도 좀 변명거리가 없고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라면만 먹고 늦었으니까 집에 데려다 줄게. 친구 집에 야식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되잖아. 하면 그냥 개꿀. 근데 눈을 아래로.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라면 얘기를 할 거라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준비돼 있었다는 거거든. 근데 막상 분위기가 좋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야. 거절하려고 했는데 놀러 가도 되나? 이때는 명분을 줘야 돼요. 그냥 넷플릭스에 보고 싶은 영화 나왔던데 너랑 같이 보고 싶어서. 이런 명분.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한테 하는 부탁이었다면 내가 진짜 맛있는 저녁 살게.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이렇게 제가 수락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명분만 슬쩍 올리면 가짜 거절에서 설득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또 그렇게 어렵게 연애를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저렇게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을 걸러 읽는 건 연애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바이어들 상대할 때도 그렇고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급한 상황이 왔을 때도 필요하게 된다고. 훨씬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쉬워진단 말이야. 상사랑 연봉 협상할 때도 내 이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로 째려볼 수 있는데 개꿀이잖아. 안 써먹을 거야? 네 번째, 갑자기 뚝 끊기는 손톱. 3일 걸러 한 번씩 댓글에 질문이 올라오는 얘기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손톱을 안 해요. 이거예요. 매번 손톱이 오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긴다. 이럴 때 혼자 소설 쓰고 있을 시간 없어. 손톱을 먼저 해야 돼.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눈 뜨고 연락하는 사이에서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을 때는 다른 의미겠지만 매일 같이 나한테 손톱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뚝 끊기는 건 일방적으로 지가 다가가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현타를 맞았다는 얘기거든. 지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시덥지 않아서 기대치 이하라서 멈추는 거야. 그때 바로 손톱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못 잡고 진짜 나를 좋아했으면 손톱 계속 했을 텐데 안 하는 거 보면 트루러브는 아닌가 봐. 정말 좋아하면 헷갈리게 안 한다는데 이 사람 이러는 거 보니까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봐. 이러고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기회는 영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야. 기억해. 이 네 가지로 척하면 척 상대방의 밀당과 찰떡 같은 타이밍을 제대로 읽을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